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오늘 제 얼굴이 뺀질뺀질하죠. 오늘 제가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평소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고 지낸 지 한 5일째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얼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뺀질뺀질해요. 제가 원래 지성 피부였는데 이전에는 얼굴이 거의 기름기가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올린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창문 열고 한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너무 좋아지고 4일, 5일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창문을 항상 조금이라도 한 3cm, 5cm 정도를 겨울에 추워도 열어놓고 지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센트럴시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거든요. 서울에서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역, 센트럴시티, 신세백화점, 메리어트 호텔까지, 그리고 터미널 지하 상가까지 제가 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또 파일이 9개나 되고 용량이 진짜 편집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23기가나 되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보죠. 안 보는데 현재 제가 이 만든 영상을 편집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다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 일단 구독자가 50명 뿐이 안 돼요. 구독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면은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50명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할 수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무리를 해봤자 저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하고 그냥 현재는 취미 삼아서 그냥 대충 아마추어 같다 다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찍는 동영상 제목은 어제는 제가 동영상을 뭐라고 올려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은 위험한 발언이다는 등 여러가지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제가 가짜 뉴스를 만들 이유도 없고 저는 제 경험 한 20년 정도의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태 겪은 경험들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온 그 언론 기사나 기타 등등을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걸 보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올린 동영상의 제목만 보고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보내줬지만 링크들을 과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 동영상을 봤겠어요. 그냥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40분씩 동영상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부터 벌써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내용 하나도 안 보죠. 그리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이
워낙 바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도 새집 증후군 때문에 아무런 판단을 못하고 삽질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도 터진 것이고 탄핵도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박근혜 대통령 편이지, 너 박근혜 대통령 핑계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이미 탄핵된 대통령 알잖아요.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이 이미 탄핵된 대통령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다들 정치권에서 지금 뭐 대통령 사면하는 것도 하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근데 그게 진정으로 사면을 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제 지식 수준 정도 아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제가 딱 그때도 조금 이상했고 우리들도 다 이상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몇 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이상해, 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지금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그 재판 자료 같은 거를 자세하게 못 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판사님들께서 열심히 검증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새집중후까지 생각을 하셨을런지, 변호사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새집 증후군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는 제가 보기엔 얘기를 여태까지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본인이 조금 의심스러워도 뭔가 자존심이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건강상엔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그때 얘기했잖아요. 의료적인 개인적인 이런, 물론 그게 이제 여성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의학적인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까발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비록 탄핵 당일지언정 그거를 얘기를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도 좀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렵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거의 여태까지 나온 제 귀에 눈에 들려온 뉴스를 봤던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제가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야, 처음에 이제 터진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니었습니까? 저 세월호 사건 그때 뉴스 어느 날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야?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아,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쪽에 그때 당선일날 광화문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실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때는 뭐 어떤 이유로 그냥 즐거웠다고 하면 또 좌빨에 계신 분들은 와 하겠고, 보수인 뭐가 즐거워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관두고, 어쨌든 우리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51%인가? 하여간 과반수를 넘게 투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던 뭐 유일한 대통령인가 뭐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했고요. 그 이유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인 거의 드라마틱한 인물들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스토리텔링, 엄청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잽이 안 됐죠. 그런 스토리 자체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었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위대한 역사적인 업적, 게다가 또 어머니는 또 어떤 누가 문세강에 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뭐 이거는 뭐 게다가 또 아버지도 또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거는 그 한국 역사에 그 엄청난 그 최고의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간 저 같은 일개 개미 주식시장의 개미, 일개 그 국민이 보기에는 뭐 엄청난 그런 스토리와 어쨌든 그랬는데, 여기 일어나는 날짜 세월호 사건이 저도 그날 아침부터 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야,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굉장히 몸이 막 감동은 아니라 그 소름?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막 구조할 거를 막 간절히 열망했고, 저도 당연히 저거는 뭐 저 F-16 전투기라도 띄우고, 그렇죠? 그 UDT 대원들 쫙 뿌려가지고 뭐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뉴스에 보면서 거기 나오는 이상한 가짜 뉴스인지 뭔지 몰라도 뭐, 야,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주부 그 배, 해병대들이 그 훈련하는 그 배, 그걸 떨어뜨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또 뭐 구조가 됐다, 이런 이상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구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야,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 알잖아요. 전 국민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해경이 해체됐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한다고 해서 해경 해체한다고 해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뭐 안전부, 뭐 안전처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러다가 다시 지금 해경이 됐나요? 결국 해안을 경비하는 건 뭐 국가가 바뀌어도 그런 부서는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건 꼭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철도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도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299명이 사망을 했군요. 실종자 5명, 구조자는 172명, 탑승 인원은 476명. 근데 이때 자, 제가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기가 2013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14년 4월 16일이었어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1년 2개월쯤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 지시를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제대로 못하고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 갔냐?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수가 있다. 너무 자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있잖아요.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장이 어떻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대충 자기 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구조를 못한 거죠. 왜? 아니,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의 범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벗어나면은 그 위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문제되면 자기가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으면은 공무원들은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자기가 위법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를 간다도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못해요. 또 자기가 하려고 하면 다른 자기보다 높으신 분들이나 비슷한 분들이, 야,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우리도 살아야지.
저 사람 살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나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막 불이 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제 상식, 저 같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이 나면은 우리 이 멋진 소방관이 이 엄청난 불이 나는데 그 물통을 들고 와 가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싸워서 불을 소멸시키고 불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보니까 소방수 아저씨들이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안 하고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제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죠. 불이 났는데 구해야 될 사람은 없고 불은 나는데 그걸 일부러 물을 갖다 뿌리고 불이 더 커지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배가 빠지면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들어간다고 알고 있죠. 어디서 들었어요? 실제 그런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긴 해요. 왜? 큰 배가 들어갈 때 작은 배가 있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지 침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그런 침몰해도 괜찮은 그 잠수함이 출동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은 저도 뭐 저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영을 못해가지고 사실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막 용감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도 수영조차 못하는 사람인데 뭐 바다에서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임기 당선되고 1년 2개월쯤에 사건이 터졌어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자살했던 것도 1년하고 6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자살이라는 사건이 터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집증후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제 경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농축이 된 거와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이라고 하면은 고통이 자 여기서부터 1년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느끼는 타임이라면 2년 차부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J큐브로 그리고 심해졌다가 이제 한 3년 차쯤 돼서 이제 내려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과거 경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년쯤 지나고 4년쯤 되면 이제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공식적으로 한 3년 차라는 얘기도 대학병원 홈페이지에도 3년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3년쯤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당시에 저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새집 증후군 청와대도 다 인테리어 새로 하고 침대가 나중에 우리 알았잖아요. 침대가 무려 3개나 있고 게다가 딱 보고 뭐가 보였냐 밀실. 대통령이 잠자는 공간이 밀실로 돼 있다는 겁니다. 창문이 없는. 그럼 거의 개연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도배 같은 장판 같은 거 다 했겠죠. 뻔하잖아요. 문도 새로 색칠을 하거나 문짝도 갈았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새 걸로 해놨는데 밀실입니다. 공기는 항상 새집 증후군, 새집 냄새가 쫙 흐르고 거기 또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서도 새 침대니까 새 환경 호르몬 냄새가 쫙 나고 근데 어디 제가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건가? 자, 포르말데히드 있잖아요. 포르말데히드가 그럼 무색무취입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는 포르말데히드가 아니라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냄새인 거죠.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침대. 그 밀실에서 침대에서 잤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또 믿기지도 않은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침대를 세 가지나 세 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밀실에. 침대 세 개나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물 좀 가서 오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광고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물입니다. 제가 그냥 늘 먹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물이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뭐 웬만큼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물이니까 가장 많이 팔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침대가 3개나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보니까 거의 확실해지는 거예요. 침대 하나 사가지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저도 새집증후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제가 IT 쪽 일을 하기 때문에 IT 쪽 일을 하다 보면 컴퓨터 만지다가 밤을 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건 확실한 겁니다. 침대를 3개나 샀다. 그건 뭐 간단해요. 침대를 3개를 쫙 돌돌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무실 리가 없죠. 세상에 그렇게 자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 애들은 좀 굴러다닐 수 있으나 굴러다녀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다녀서 자는 사람이라면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침대를 안 쓰겠죠. 침대를 샀는데 잠이 안 와. 이게 침대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침대를 한 번 더 바꿔봤겠죠. 근데도 잠이 안 오거나 잠을 자면은 잠을 되게 많이 자거나 저는 되게 많이 잤다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침대를 썼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침대를 하나씩 샀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건 그대로고 내 몸이 아픈 것인가. 근데 국민들한테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뭔가 이상해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전 국민이 50% 이상이 찍어준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의 대통령인데 본인이 어느 날부터 판단력이 이상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이상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판단을 못하겠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도 좀 그런 비슷한 경우도 있었어요. 새집 증후군 느낄 때. 근데 작년에 제가 주식을 하던 주식 코인 엄청나게 빨라서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주식으로 굉장히 수익률도 잘 오르고 제가 원래 주식이나 코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빠른 판단.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아파지면서 그때부터 머리 기억력도 굉장히 감퇴되고 판단을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물건을 사는데 막 4시간씩 5시간씩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하고 생각을 해도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될지를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분이 아침에 이 사건이 8시 반에 터졌는데 늦잠을 잤겠죠. 늦게 자가지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잠이 안 오다가 늦게 잤다가 저 상태에서는 완전히 골아떨어지는 저 타이밍이에요. 거의 누가 깨워도 못 일어났을 겁니다. 뒷수습 하다 보니까 다른 하이직 공무원들이 삽질만 계속 해대고 그러다가 사건은 더 터지고 좀 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머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잠도 안 자본 상태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지금 그게 급한데 내가 지금 세수를 하는 게 뭔 상관 있어.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또 이미지가 중요하신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이나 머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대국민 발표도 하고 뭐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분은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뭐 업무를 혜택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두뇌가 판단력 자체가 안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세집 증후군 때문에 정명적골이 된 것이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어떤 사건이 터지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저 2013년에는 세집 증후군이 좀 덜했나 봅니다. 2014년 덜했어요 그때는. 제가 저 때는 좀 몸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력도 있고 저 당시 기억이 지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일이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되게 아파가지고 거의 판단력이 제로 상태였거든요. 뭘 하려고 해도 그걸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될 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도잖아요. 2013년, 14, 15, 16,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근데 저쪽부터 좀 되면은 이제 괜찮았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밀실의 문제예요. 잠을 계속 밀실을 자니까 예를 들어서 밀실이 아니었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년 차쯤 지나면은 이제 세집 증후군이 빠지기 시작하고 한 4년 차 괜찮아졌을 거예요. 저때쯤 되면 이제 좀 많이 호전이 됐을 텐데 아마 저 당시에도 우리 그 대통령 주치 같은 분이 있죠. 주치들도 세집 증후군 몰랐을 거예요. 상황 판단이 몰랐을 겁니다. 왜? 청와대 같이 그 옆에 숙소를 가봤을까 싶어요. 다 그런 걸 봤을까?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뭐 사생활 대기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니까 그 집까지 정확하게 안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밀실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화학이나 이런 거 밀실에 대한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반 창문이 있는 집이 아닌 밀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 잠자는 숙소가 장기적으로 지금 저 한 3년 차 아닙니까? 13년, 14년, 15년, 16년 16년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최순실 사건. 그러니까 한 3년 정도까지 가도 그 밀실은 엄청난 밀실이었던 거예요. 환경 호르몬,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득 찬 밀실. 거기에 그 침대를 3대다 바꿨지만 그 침대도 한 대도 아니라 2대, 3대가 3배로 더 많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더 많이 뿌린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때 탄핵 당할 때, 야, 나 같으면 자살을 했겠다. 왜 자살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저 상태면은, 나 같으면은, 피하고 싶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제가 2016년 12월 달까지는 좀 멀쩡했나 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거나 그때 망명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망명을 하면서 거기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또 입장 바꿔서 만약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저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하고 싶거나 또
그 상황에 뻔히 탄핵될 거라고 생각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탄핵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은 박근혜님부터 시작해서 뭐 박근혜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탄핵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 왜 탄핵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뇌가 기능이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예요. 판단하는 부분이 세집 증후군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자기가 탄핵될 거라는 상황 판단이 그냥 보통 사람도 딱 보면 알 걸 갖다가 판단을 못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직원들도 뭐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청와대도 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뭐 새로운 가구 다 바꾸고 하면서 그 환경 호르몬 물질로 인해서 또 거기에도 뭐 보안 보안 그 도청 때문에 창문을 안 열었을 겁니다. 도청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음파를 탐지해 가지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듣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국가 보안실 시설들은 창문이 없거나 창문을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두뇌가 멈춰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번 그 노무현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청와대는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린다, 뭐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가 그 안 들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새집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새로운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새로운 인테리어 싹 다 하고 다 칠하고 취향대로 촥 하고 다 바꾸고 그러면서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새집 증후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집 증후군은 1년차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차, 3년차 되면은 사람들이 다 멍해지고 그냥 판단이 쫙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 계속. 한번 제가 지금 뭐 전부 다 그거를 뭐 지금 당장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까진 분석을 못했지만 뭐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뭐 기타 등등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그 수많은 대통령들 다 보세요. 그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해외 순방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다. 제가 해외 나갔다 오면서 해외 여행 갔다 오면서 내가 많이 후전됐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을 많이 갔다 온 대통령일수록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많이 벗어나서 좀 더 올바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새집 증후군은 그냥 새집에 사는 그냥 일부의 사람들, 왜냐 세상에는 헌집보다 새집이 더 작은 숫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라 헌집에서 또다시 인테리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이 늘 겪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이렇게 자기 관사가 있잖아요. 또 고위 공직자들은 관사를 또 리모델링 수리를 새로 들어오면 또 새로 다 하잖아요. 그걸 또 겪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세입 증후군은 보통의 사항이 아니다. 제가 뭐 그래서 보통 사항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색해보니까 환경부 홈페이지에 새집 증후군 예방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지금 웃겨요. 왜요?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이 얘기도 틀렸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랑은 틀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공기 정화기 사용. 제가 공기 측정기로 공기 정화기 있는 곳에 가서도 측정해서 공기 정화기는 그
포름알데히드하고 저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는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틀렸습니다, 벌써. 베이크아웃은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베이크아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답이 없습니다. 꾸준히 흘러나오는 이 환경 호르몬 물질을 갖다가 베이크아웃을 처음에 들어가서 좀 많이 뽑아낼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으나 그 순간적으로 뽑아낸 걸로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베이크아웃을 하면은 좀 표면에 있는 것들이 많이 뽑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조금 괜찮다고 느낄 거예요. 특히 무색무취의 푸름알데히드는 모릅니다. 그 냄새가 좀 나는 유기화합물들,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냄새들이 좀 많이 뽑아져 나온 상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요. 이제 좀 낫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그 농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심해질 거 아닙니까? 왜? 원래 나올 만한 용량들은 또 계속 뽑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심하면은 심하다고 느끼는데 그 개구리를 갖다가 차가운 물부터 슬슬 온도 올리면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농도가 낮으니까 잘 모르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되니까 여기에 익숙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 자기가 똥을 누고 있으면은 처음엔 냄새가 나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못 느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똥을 크게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싸는 거랑, 죄송합니다. 똥을 얘기해서. 근데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똥을 처음에 큰 똥을 싼 게 아니라 작은 똥을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점점 똥을 싸는 양이 더 굵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똥을 싸는 거랑 똥을 처음에 크게 싸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어차피 똥 냄새 맡는 양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 냄새의 고통은 분명히 두 개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이크아웃은 이거는 반대로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중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환경부 공무원도 이렇게 적어놓은, 저도 4년대 대학교 나온 학사입니다. 얘기했죠. 학점은 제일 꼴찌라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세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였습니다. 잎이 큰 식물을 키우면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요. 키가 1m 넘는 관엽식물 또는 다육식물은 공기 오염물질과 냄새 제거, 전자파 차단, 심시 안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화분을 작은 걸 키우면 안 되고 큰 걸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니까 나름 생각나는 게, 친구가 야, 우린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 식물도 있어야 돼, 집에다가 화분도 갖다 놔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그건 알잖아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준다는 거. 그리고 테이블 야자는 암모니아와 화학적 유독가스 제거에 효과적으로 새집 중은 물론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키우면 좋답니다. 테이블 야자. 파티필름은 관엽식물로 아세톤과 이산화질소를 흡수하고 화학물질이나 전자파 차단 효과가 뛰어나서 가전제품 근처에 두면 좋다. 아세톤. 우리가 매니큐어, 우리는 아니고 남자는 매니큐어를 잘 안 바르잖아요. 초등학생 때 재미삼아서 한두 번씩 해보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식물 진달래 잎인가? 그거 빻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건 아세톤을 바른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세톤은 어쨌든 여자들이 이렇게 바르는데, 그렇다면은 아세톤 네일 큐어는 하는 곳에는 저런 식물을 좀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아니면 미용실이나.
이 홍콩 야자는 진한 녹색 관엽식물로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에 좋답니다. 인도 고무나무는 관엽식물로 유독가스를 흡수해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잎이 넓어서 공기 정화 능력이